자,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항등식을 좀 해봤고요.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양변이 서로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x에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은 이제 서로 개수가 같다라는 전제가 깔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수치를 대입해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개수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차수를 주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얘가 몇 차식인지 한번 찾아서 해봐 라는 수준의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만났던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항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이라는 것도 아까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들인데 여기는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려워요? 네, 맨날 어렵대. 왜냐면 남은 유형이 좀 그렇다는 거죠. 자, 항등식에서 개수들을 구하는 버전이 있는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보다 먼저 좀 설명 먼저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해봅시다. 공간을 좀 확보시켜주세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한 10제곱 정도를 한번 던져줄게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쭉 전개하잖아요. 순서를 이렇게 해볼까? 어차피 상관은 없는데 처음에는 상수항이 나올 거예요. 이걸 쭉 전개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야. 1 플러스 x의 제곱을 전개하면 1 플러스 2x 플러스 x 제곱이 나오고요. 1 플러스 x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1 플러스 3의 x 플러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1 플러스 x의 4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1 플러스 4x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상수항 1차, 2차, 상수항 1차, 2차, 3차,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쭉 차수가 작은 쪽에서부터 큰 쪽으로 쭉 나열이 될 거라는 거야. 물론 큰 쪽에서부터 해도 돼. 근데 이제 보기가 이쪽이 좀 더 편해서 이렇게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10개짜리였으니까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처음에 상수항부터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얘를 A0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나올 텐데 얘도 분명히 개수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얘는 A1 다른 거니까 서로. 그 다음에 X의 제곱도 나오게 될 텐데 얘는 A2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A, B, C, D, E, F, G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나의 미지수를 쓰는 대신에 그게 0, 1, 2, 3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A3, X3 그 다음에 A4, X4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자 X의 9제곱도 있을 거야. 그때는 이제 A9 친절히 숫자를 맞춰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X의 10제곱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보자. 제가 지금부터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일단은 제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을 시켜 볼 거예요. 먼저 x에다가 제가 0을 대입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x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맞죠?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얘 혼자만 남아.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제가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봤어. 그럼 보세요. 쭉 보세요. x가 모두 1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럼 남아있는 녀석은 a0, a1, a2, a3, a4, a9, a10 이렇게 남겠죠? 맞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의 총합이라고 흔히 불러요. 자, 그러니까 x는 다 배제시키고 개수들만 쭉 남겨놓은 거지. 제곱의 10제곱의 개수, 9제곱의 개수, 8, 7, 6, 5, 4제곱의 개수, 세제곱의 개수,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까지 해서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는 개수의 총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더 머리를 굴릴 건데, 근데 그 전에 x가 0일 때와 x가 지금 1일 때였어요. 그런데 우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좌변도 한번 보자. x에 0을 대입하면 얘는 1이 돼요. 맞죠? 자, x에 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죠? 2의 10제곱이 돼요. 지우가 2의 10제곱은 얼마죠? 1024.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번엔 제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좌변은 뭐가 되죠? 좌변은 0.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0이 됐어요. 자, 이제 우변 얘기를 해보자. x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거든요. 나오는 결과를 한번 보자. 얘는 그냥 a0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근데 얘는 제곱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플러스가 될 거예요. 여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서 홀수 번째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짝수 번째 있는 애들은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 하나 가지고 뭔가 특별한 거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보세요. 봐봐. 이 위에 있는 식과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자, 이 첫 번째 식을,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한번 더해봤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자. 얘하고 얘를 더해봤어요. 그럼 얘는 2의 10제곱이 될 거고, 이쪽 볼까요? 자, 보세요. 더하면 얘는 2배가 돼요.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2배가 돼요. 사라져요. 2배가 돼요. 짝수 번째만 살고 홀수 번째는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쵸? 보이시죠? 눈으로 보이시죠? 그쵸? 자, 이번엔 제가 빼봤어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봤어요. 그러면 빼도 결과는 2의 10제곱이긴 하거든요. 보자. 뺐어. 여기서 여기 빼니까 얘가 사라지고 얘가 2배가 돼요. 뺐기 때문에. 서로 뺄셈을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그래서 2배의 A1, A3 마찬가지겠죠. 얘는 사라지고 얘는 남고. 자, 이렇게까지 가죠. 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던져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어떤 질문을 던질 거냐면 다 문제가 이래요. 문제가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개수의 총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나왔었죠? 2의 10제곱. x에 뭘 대입했어요?
2를 대입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개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x에다가 2를 대입해라. 자, 두 번째. 이건 지금 짝수 번째에 있는 짝수 번째에 있는 애들만 더한 거예요. 이건 어디서 왔죠? 여기서 왔어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x에다가 2를 대입한 i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i들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더했어요. 그런데 답을 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그냥 저기 써 있었던 것처럼 2의 10제곱이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잘 보시면 우리한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앞에 이상하게 붙어 있어. 그렇죠? 2가 붙어 있죠? 그럼 답은 2의 10제곱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2의 9제곱이 돼야 돼. 그렇죠? 이게 2의 10제곱인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이거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얘만 물어봤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2의 9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2의 9제곱이라는 답이 나와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것 또한 보시면 앞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2가 달라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얼마? 2의 9제곱이라는 답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패턴은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중간고사 그때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절대 까먹지 않아요. 선생님, 그 뒤로는 안 나오나요? 그 뒤로는 안 나와요. 이걸 다시 만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확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이양 정리라는 개념을 다시 만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이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쓰기 진짜 힘들 거야. 뭐 사진 찍어놓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 그쵸? 이거 뭐 써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요 세 가지야. 우리는 개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짝수 번째나 홀수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 둘을 뭐하거나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x에다 1을 대입한다. 개수의 총합.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둘을 더하거나 뺀다. 그럼 짝수 번째나 홀수 번째의 두 배를 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개수의 총합은 x에다 1 대입합니다.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둘을 더하면 짝수, 빼면 홀수. 근데 더하면 짝수, 빼면 홀수까지는 못 기억해 너희가. 이 사람의 기억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 물론 이제 선생님 저 기억력 겁나 좋은데 외우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x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x에다 1 대입해봐. 나오는 결과를 상상해보라는 거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나오는 결과를 상상해봐. 그리고 나서 더하거나 뺀다만 기억하고 더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고 뺐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직접 내가 써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지만 정답은 맞출 수 있을 테니까. 물론 연습이 더 잘 되고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x에다 1 대입하면 바로 나와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더하거나 빼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x에다 1 대입하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더하거나 뺀다. 이 정도 사실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해보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됐어요? 됐어요? 졸려 그지? 아까 일이 시끄럽게 해서 못 잤지? 솔로지 송중기가 닮았다는 이명박 송자라는 그치? 자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녀석은 무엇일까? 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이게 제가 왜냐면 1과 x를 저렇게 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학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무난한 형태예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문제 거의 반 이상은 2라고 x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몇 개짜리로 나왔어요? 3개짜리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머리를 굴려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려워. 마음의 준비하세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제가 굳이
x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고 했는지의 그 의미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전개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개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x가 필요 없어.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해서 없애버린 거야. 그렇다고 0은 안 돼. 0은 아예 사라집니까? 그리고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간의 부호가 달라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서로 더하거나 빼준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왼쪽에 보니까 좌변에 보니까 얘는 지금 1 플러스 x여서 쉬운데 얘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나와도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식이 주어져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썼던 식과 동일하죠? 10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여서 그래요. 자, 여기다가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1과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식에다가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1부터 대입할게요. 1. 그럼 어떻게 나오죠? 1과 2를 대입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나오죠? 자, 우변을 봐봐. 내가 1 대입했잖아. 1. 나오는 결과를 보자. 이랑 어때요? 어차피 똑같죠? 맞죠? 결과물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바뀌면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자리야. 그냥 계산하는 자리니까. 그러면 자, 첫 번째 답이 나왔어요. 얼마? 마이너스 2의 4제곱. 그 다음 가볼게요. 이 형태 잘 보세요. 부호가 풀마 하고 있죠? 이거죠? 그쵸? 얼마를 대입한 거야? 누나? 마이너스 난 0이 대입한다면 맨 처음에 한 번 말하고 그대로 말한 적도 없는데 2라니면 마이너스 1이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요. 요 식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했어. 1 마이너스 1이니까 2 해서 3 뺐으니까 2의 제곱 다시 제곱.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단영아, 두 번째 답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좋아요. 자, 지은아. 난 이걸 구하고 싶어. 짝수 번째네.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열심히 구한 이 두 개의 식을 자, 부호를 잘 봐. 플러스 마이너스야. 근데 난 짝수 번째를 살리고 싶어.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둘을 더해보자. 이거는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0이고요.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30이거든요. 둘을 더했으니까 얘 0이 나올 거야. 근데 더했어.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어차피 이거 0이니까 두 배를 하던 말든 얘는 뭐가 돼요? 0 되겠죠? 그치? 자, 마지막 눈 마주쳤다. 봐봐. 이건 몇 번째? 홀수 번째지. 그러면 이 두 녀석을 이번엔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렇지. 뺄 거야. 마이너스 32에서 32를 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64. 이 둘을 뺐어. 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네 둘이 사라져. 뺐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뺐으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까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4가 아니야. 답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2. 그렇지. 두 배가 됐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녀석. 자, 괜찮겠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요 식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 저기는 이거 숫자 알려주는 역할이야. 우변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변에 있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x에다가 1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2를 더하거나 2를 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x에다 1 대입해서 쫙 써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써.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2를 더하거나 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x에 1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2를 더했어요. 2를 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어차피 녹화 떴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해. 왜?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 하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거 까먹으면 끝나.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안에 배점이 뒤로 빠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얘는 10번 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딱 한 중간 수준의 난이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만 알면 풀거든. 맞잖아요? 이것만 알면 풀려. 근데 이걸 까먹었다고 생각해봐. 상상도 하지 마. 너희들의 인생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풀, 마, 더하고 빼고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다른 학교는 이걸 잘 안 하긴 하거든요. 풍무고가 요걸 좀 잘해요.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데 살짝 지워놓고 문제를 내요. 2, 4, 6, 8, 10 이렇게. 그럼 우리 느낌적으로 짝수네 하고 그냥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뭐가 빠져있어 지금? 상수항이 싹 빠져있잖아. 그럼 우리 여기로 가서 상수항이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뭐에다가 x에 대해 0을 대입해줘야 돼. x에 0,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5제곱이니까 상수항이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그럼 답에서 마이너스 1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학교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이 문제에서 그나마 함정을 팔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왜? 우리는 봐봐.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이것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0이 지워져 있다? 그러면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2, 4, 6, 8, 10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다 있는 느낌이에요. 왜? 짝수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존재를 망각하고 이거 하던 대로 딱 풀어서 2배 나와서 딱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짝수가 없네. 알고 봤더니 짝수가 없네요. 그럼 그 값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의 존재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 그럴 수 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이거 잠깐만 다시 볼게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장이 뭔가를 뭐로 나누었더니 목과 나머지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검산식을 쓰셔야 돼요. 검산식이라는 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 식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쓰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x의 4제곱 플러스 3의 x의 세제곱 플러스 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fx로 나누었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한테 b를 물어봤어. 얘가 뭐냐? 얘가 뭐냐? 먼저 여기서 이 아이를 전 이항할 거예요. 그러면 이항하면서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도윤아, 난 fx를 구하고 싶거든? fx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얘는 저걸로 나눠.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반드시 나누어 떨어질 거니까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런 원론적인 얘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연산을 그냥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의 나머지 정리를 들어봅시다. 자, 나머지 정리 생각하면 꽉 답답하죠? 답답한 그 나머지 정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던져줬어요. 엄청 복잡한 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있대요. 얘를 가령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대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나 다 필요 없고, 나 다 필요 없어. 몫이 뭔지 나 관심 없고, 야, 나한테 나머지만 내놔. 나머지만 줘. 나 이것만 알고 싶어. 다 필요 없고 난 저것만 알고 싶어. 자, 그럼 이제 떠올리는 거야.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검산식은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나는 이걸 알고 싶어. 근데 항등식이래. 항등식이 해야 될 일은 미정계수법이야. 수치 대입이나 계수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미 그렇게 세팅된 짜고 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안녕아, 나는 이걸 알고 싶거든. 근데 얘네들 전혀 1도 관심이 없어. 나는 이것만 알고 싶어. 물론 이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눠보면 나와. 그렇겠죠? 그런데 나는 얘만 알고 싶거든.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본 거지. 근데 이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얘가 너무 좋더라. 근데 저게 왜 좋을까요? 자, 표야. 나는 얘만 알고 싶거든. 얘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x에 뭘 대입하면 쟤가 없어질까? 5. x에 3을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얘가 사라지겠죠? 그럼 이쪽에 있는 값도 뭘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1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구나. 얘가 이 식을 예를 들어 f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를 x-a라는 1차식으로 많이 나눴대. 그래서 qx라는 뭐가 나왔대? 몫이 나왔대. 그리고 r이라는 나머지가 나왔대. 그럼 우리 생각해보는 거야. 지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얘는 분명히 상수항일 거거든. 그렇겠죠? 1차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상수항이니까. 도현아 무슨 생각? 나 저렇게 쉬운 거 녀석은 다 아는데 왜 또 설명을 하지? 그 생각? 이따 질문할게. 자, 네, 2차에서 질문 들어갈게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보면 되는 거야? fx를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있는데 나한테 이 아랫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아랫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영아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a를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 얘만 남겠지. 근데 요 x에도 뭘 대입해야 돼? 자,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이나 항등식이라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등식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요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이 식 안에 있는 모든 x는 전부 다 뭘로 바뀌어야 돼? a로 바뀌어야 돼. 이게 기본 전제야. 등식의 기본 전제거든. 내가 여기다가 a를 대입했다는 건 여기도 a를 대입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사라져. 누구만 남아? 얘만 남겠지. 어떤 형태로? f a라는 형태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볼까? 예를 들어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나는 r을 구하고 싶어.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단영아 x에다 뭐 대입하자고요? 1. 그럼 얘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x에도 뭘 대입해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그럼 이 5랑 이 r이랑 어떠한 거야? 같다. 5. 이렇게 한 게 나머지 정리의 기본 틀인 거야.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한다는 이 행동은 어떤 다항식인지 모르겠지만 fx라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검산식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얘를 구하고 싶다라는 건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은 사라져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수치 대입으로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얘가 사라지고 요 i의 값에도 똑같이 그 i의 값에 똑같은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풀이식인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자, 이렇게 있대요. 그래놓고 물어봤어. fx를 x-2로 나눈 나머지와 f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도윤아,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돼야 돼? 단영아,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주아야, 뭐가 돼야 돼? 2. 현준아, 뭐가 돼야 돼? 3. 3이죠.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볼게요. 금방 우리는 좀 전에 다항식을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r이다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 얼마를 대입했냐면 3을 대입했어. 그래서 얘를 소거시키고 요 식에도 똑같이 3이 들어가서 반지름을 나머지 값을 구했던 걸 기억하시면,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제가 써드리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풀 수 있다면 좋겠지. 그러나 일정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써서 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고사 시험을 딱 봤어요. 선생님 25문제 중에서 15문제 풀고 10문제 못 풀었는데 시간이 끝났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야. 단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좀 틀린 건데, 자 보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공수어는 당연히 개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암기예요. 솔직히 제가 수학 선생님의 입장에서 암기를 하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야. 좀 느낌이 다른데 우리가 수능 공부는 암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내신 공부는 암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이상입니다. 이거는 아예 공부 방식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은 30문제를 주고 100분을 줍니다. 내신은 25문제를 주고 50분을 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두 배 차이 나요. 물론 이제 학교마다 이제 22문제인 학교들도 있고 하지만 많으면 25문제까지 있거든요. 50분을 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킹 시간 제외하면은 한 문제 2분 이상이 걸리면 그냥 틀린 거야. 근데 수능은 달라. 3분 이상씩 걸려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지 않고 일일이 다 해봐도 된다는 거야. 그게 수능 문제 특징이고 내신 문제는 범위가 짧잖아요. 그쵸?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거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수능은 뭐야? 1, 2, 3학년 거 다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외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암기의 비중이 줄어들지만 내신은 암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거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외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내신은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다시 써볼게요. fx를 이거야. 맞죠? 얘는 fx를 이거야. 자, 도현아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얘가 원한 건 이게 얼마냐 이거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날려버려야 되겠지. 그러려면 x에 뭘 대입하면 얘가 날아갈까? 2. 근데 x에다가 2를 대입한 얘를 날려버리고 남아있는 값은 여기에 있는 f2만 남아있겠지. 근데 친절하게 저 앞에 뭐라고 써있어? 3이라고 써있잖아요. 요 앞에 3이라고 줬잖아. 이해돼? 단영아 졸려 안돼 집중해. 너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 단영아 지금 여기서 졸아버리면 한 문제가 그냥 날아간 거야. 시험에서 버텨야 돼. 어제 잠 못 잤어? 잠 별로 못 잤구나. 몇 시에 잤어? 이거 줄게. 서서 할래? 그거 아니야? 자세가 나 잘 거야 자세야. 그치 너도 알지. 팔 딱 되는 순간 이미 난 잘 거야 라고 자세가 말하고 있잖아. 안 돼, 한영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영아, 다시 보자. 나는 이번에는 이 녀석의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날려버리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양변에 x에다가 뭘 대입하면 얘가 날아갈까? 그렇지. 5를 대입하면 날아갈 거야. 그럼 여기 똑같이 5를 대입한 상태겠지? 그러면 아래 값이 여기다 5를 대입한 값과 어떠하다는 거야? 같다는 말이죠. 근데 친절하게 저기 뭐라고 써있어? 9. 다시 물어볼게. f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그렇지. 다시 가볼게요. 여기 추가해봅시다. 자, 다시 질문 던져볼게요. 좋아요.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죠? 좋아요. 하지나 fx를 얼마로 나눈 나머지가 20일까요? x 플러스 7. 그렇죠. x 플러스 7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되셨나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기본적인 틀이니까. 자, 표현을 여러 가지로 나올 거야. 주고 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던져준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눴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는 너무 중요해. 자,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이번에는 fx를 이렇게 해볼까요?
fx를 x-a 곱하기 x-b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는 rx다예요.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이어야 될까? 나눈 값이 2차면 나머지는 몇 차식이어야 될까? 나머지는 나눈 값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차수는 몇 차? 1차 아니면 3차. 그렇죠. 자, 굉장히 진이가 지금 중요한 말을 했어. 어느 학교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했어요.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다. 이렇게 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왜? 차수가 작다라 그랬지 무조건 한 차수가 작다는 말을 한 적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나머지는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를 1차와 상수항으로 따로따로 놓고 풀어야 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는 그냥 일단은 나머지를 이렇게 쓸 거야. 1차로 정의를 할 거야. 만약에 얘가 1차식이었으면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상수항이었으면 알아서 얘가 0이 되면서 얘만 남게 돼. 알아서 정리되니까 우리가 나머지의 기본 틀을 정할 때는 항상 나눈 값보다 한 차수 적게 해서 정하면 알아서 얘가 0 되면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아이한테 이제 숫자를 입혀볼게요. 1과 숫자 편하게 2라고 한번 입혀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편하게 0. 이런 느낌을 한번 살려봅시다. 자,